구매 대행만 하다가 브랜딩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브랜드를 시작하는데 핵심은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와디즈에서 어떤 상품들이 좀 통할 것 같다? 좀 어느 정도 아이템? 그런 거면 와디즈에서 좀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디즈는. 그러면 외부 유입도 많이 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에다가 저희 제품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 넣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튜버이자 해외 구매 대행과 브랜딩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퇴사왕 오디씨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왕 오디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해외 구매 대행과 이제 브랜딩을 막 시작한 퇴사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오디씨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제 본명이 오대찬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퇴사왕은 제가 이제 퇴사를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퇴사왕 오디씨라는 닉네임을 또 퇴사하시고 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안 들어가려 그랬는데 좀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긴 했지만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됐냐, 1개월 차 셀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사가 본업이고 이제 중국 구매 대행하고 브랜딩은 부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이렇게 처음 부업으로 시작하게 될 때 처음에 좀 고민되거나 혹은 뭐 좀 두려웠던 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전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유가 회사가 너무 괴로워서였어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이제 엘모 그룹인데, 거기에서 직장 상사의 폭언과 뭐 욕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뇌수막염이란 병에 걸리게 돼요. 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내가 이제 진짜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병실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고민과 두려움을 생각하는 거는 그때 당시는 제 기억엔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장 본업이고 또 아프시기까지 했고 입원도 하시고 하시면서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혹시 확보할 수 있는 팁이 있었다면? 일단은 병실에서 제가 조금 회복을 한 후에 저희 부모님한테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때 사실 병실에서는 할 게 없었으니까 책도 많이 읽고, 그때 사실 네트트랙님 영상도 많이 보고. 그때 몇 년이었어요? 그때가 2021년이었을 거예요. 예. 21년. 그래도 한 4년 전쯤이네요. 네, 4년 전 정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했을 때는 제가 사실 뭐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업무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은 일단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뭐 제품 소싱하고 이제 뭐 리스트업 한 다음에 뭐 전날에 들어왔던 주문 처리 다 하진 못하지만 거기서 가능한 것들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출근을 했죠.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부터가 사실 본 게임이었습니다. 부업을 한다는 걸 요즘은 좀 어때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먼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온라인 비즈니스 아니더라도 뭐 다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부업이 본업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단순 돈벌이 수단인 건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요즘에? 아무래도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내 연봉 빼고 뭐 물가 오르고 뭐 금리 오르고 뭐 대출 이자나 뭐 월세나 뭐 이런 것들 다 갚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디씨님 같은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하신 거였고, 나 진짜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진짜 살고 싶어서 오래 이게 있으면은 일찍 죽을 것 같았어요. 네. 자, 오디씨 대표님은 현재 실제로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다가 브랜딩으로 확장하는 과정이신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전에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하시면서 월 매출 가장 높을 때와 평균 순수익이 조금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랑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매출을 찍었을 때는 이제 월 1억 정도? 오, 엄청 많은데요? 제가 뭐 월 1억을 매달 벌어요 이건 아니고, 사실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정기적인 거래처도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발주가 좀 잘 들어왔던 시즌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뭐가 터졌구나. 네, 그래서 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좀 여러 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됐고, 평균 순수익은 최근 한 1년으로 봤을 때는 한 7, 800 정도?
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야, 괜찮네. 이 정도 7, 800 정도 벌면, 직장은 내가 하루 8시간을 투자해서 여기를 다니면서 한 3, 400을 받을 바에야 7, 800 받는 여기에서 조금 더 디벨롭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직은? 당연히 들죠. 당연히 그쵸. 드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내가 좀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좀 좋아하고 좀 거기에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 성향이기도 하고 제가 구매대행을 사실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도 좀 발빠른 트렌드라든지 좀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저희 수강생들이라든지 혹은 제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막 엄청 힘들지 않는 이상 일단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자, 구매 대행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많이 파셨어요, 대표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만물상이 돼야 됐어요. 저도 다양한 카테고리를 많이 다뤘었고 저 같은 경우에 좀 매출이 잘 나왔던 상품은 가구 쪽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뭐 산업용, 업소용 막 이런 제품들 그런 쪽에서 많이 매출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상품을 진열하셨었어요? 업로드한 상품 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좀 이렇게 갈고 해서 지금은 한 3만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야, 그럼 이것도 사업자를 막 많이 내고 하셨을 수 그쵸. 아무래도 한 두세 개의 사업자를 계속 돌리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동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대량으로 위주로 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저는 반자동으로. 아, 반자동? 하고 있습니다. 네. 반자동 위주로? 아니, 그러면 어쨌든 7, 800 정도를 꾸준하게 구매 대행에서 하고 있었으면은 직장 생활 월급까지 합쳐서 월 100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구매 대행이 불안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내 거에 대한 욕심 때문인 건가요? 어떻게 브랜딩으로 넘어오시게 되었을까요?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후자입니다.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나중에라도 작지만 나만의 브랜드를 꼭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보자가 처음 진입하기에는 구매대행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제품을 보는 눈도 기르고 키워드를 보는 눈도 기르고 그렇게 이제 좀 내공을 쌓으면서 브랜딩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유 있는 브랜딩일 것 같긴 한데 어떤 카테고리였을까요? 이제 막 시작한 제품의 카테고리는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의료용은 아니거든요. 의료기기는 아닌데 네, 뭐 그런 제품? 뭔지 알 것 같다. 네. 저관여 상품인가요? 인증을 받는 상품인가요? 인증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관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안전인증 받으셨나? KC 안전인증 네 맞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구매 대행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막 보고 그냥 될 것 같으면 올려보자 약간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브랜딩은 조금 더 시장을 좁혀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카테고리를 막 보다 보니까 이 시장의 이 카테고리에 이 제품은 잘 파는 경쟁사도 물론 있지만 한번 해볼만 하고 내가 가진 툴 안에서 소스를 잘 투입해서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 카테고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매 대행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매 대행이 그래도 도움이 됐죠. 아무래도 키워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이런저런 제품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는 소싱하면 조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인사이트? 근데 뭐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그 비즈니스의 한계를 많이 느끼시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브랜딩 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구매 대행 때와 브랜딩 때 소싱 방법이 확연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점이랑.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초보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초보지만 잘 파는 판매자들 벤치마킹을 하고 따라하고 카피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먼저 조금 실력과 내공을 좀 쌓았던 것 같습니다.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브랜딩 자체도 모든 카테고리는 먼저 다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풀 수 있는 스토리가 뭔지, 내가 고객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저는 가장 먼저 했거든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퇴사왕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직장인 분들의 불편해하는 뭐 신체 부위 혹은 뭐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지 하다가 이런 제품을 찾게 됐고 거기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 류의 상품들은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최근에 도수 치료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품들 자리 잘 잡으면은 뭐 스펙트럼을 넓혀서 브랜딩화 하기 참 좋죠. 네.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브랜드라고 얘기해봤자 우리가 한다고 해봤자 아직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스몰 브랜드.
너랑 나 우리 엄마 정도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걸로 방어할 수 있고 이걸로 키워나갈 수 있고 축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품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상품명으로 들어오지 않고 브랜드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그날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자, 그러면 그 구매 대행은 상품 수도 많고 반자동이다 보니까 썸네일이라든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이제 드리는 이제 시간과 노력 정도가 브랜딩의 상품과는 정성도 이런 게 너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어떤 차이가 있죠? 구매 대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냥 그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저희가 소싱하는 제품군의 카테고리가 그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보통 구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어가 많이 쓰여져 있어도 그 제품을 구매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툴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번역도 잘 되는 그런 구매 대행 소싱 프로그램, 뭐 업로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완성도는 그냥 일반 브랜딩 컨텐츠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렇게 반자동으로 해서 구매 대행 상품을 올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묶이더라고요. 네네. 그대로 그렇죠. 쓰다 보니까. 그게 있죠. 예. 근데 이거는 확실히 이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표권도 있고 뭐 패키지가 다르면은 묶여도 다 풀리잖아요, 사실. 네, 풀리죠. 그러면 뭐 직접 촬영하고 썸네일 같은 것도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하셨었나요? 아,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냥 구매대행처럼 그냥 이미지만 바로 파파파파 올려서 되는 게 아니니까 제품 촬영도 해야 되고 광고 소재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랬는데 작년부터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인 중에 사진 공부를 막 시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카메라를 좋은 걸 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촬영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또 주변에 또 이렇게 모델 할 수 있는 친구, 이게 모델은 아닌데 도움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도와줘라 하고 제품 로고도 4년제 디자인 학과를 갓 졸업한 친구한테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저희 집에 다 모였습니다. 뭐 신혼집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좀 촬영을 네, 이렇게 하셨구나. 세트장처럼 해놓고 아니 뭐 돈도 많이 버셨는데 그냥 외주 맡겨서 한번 해보시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었어요? 생각은 했는데 제가 작년에 결혼했다 했잖아요. 결혼이 생각보다 네, 정말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물론 수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서 초반에 최대한 자금 투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시작을 했죠. 그냥 우당탕탕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하자, 그냥 하자라는 주의라 그냥 우당탕탕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오, 그래도 약간 추진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딱 생각하면은 뭔가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서 좀 아까 P라고 하셨죠? 즉흥적이다. 아, 네네. 네,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글쎄요, 사업을 하면 물론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P적인 성향이 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뭐 문제 일을 발생하면 하겠죠? 해결하면 되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브랜딩 하기까지 초기 자본금은 어느 정도 들으셨어요? 그렇게 비싼 상품은 아니죠, 원가는. 원가가 만 한 5, 7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괜찮은 상품인가 보다, 그래도. 몇 개 정도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저는 처음에 500개부터 500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5, 600만 원 언더네요? 네, 맞아요. 그쵸? 그 정도? 이게 처음 이 상품이다 생각하고 첫 판매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작년 한 4, 5월쯤부터 시작해서 첫 런칭을 제가 와디즈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그때 11월 거의 뭐 한 반년 조금 안 돼. 인증도 좀 있어야 됐었고. 사실 이제 구매 대행만 하다가 브랜딩으로 갑자기 넘어가는 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결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공부는 어떻게 하셨고 도움을 받았던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구매 대행을 하고 이제 강의도 조금 하면서 알게 된 분이 있어요. 제품 소싱은 그 대표님한테 좀 맡긴 부분도 있었었고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요즘 워낙 또 유튜브에 정보도 많고 또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은 미리 그려두고 뭐 채널이 많잖아요. 뭐 인스타도 있고 뭐 유튜브도 이렇게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어떤 식으로 먼저 우리 상품을 알려야 되는지 전략을 먼저 짰습니다. 그래서 그 각 채널에 맞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저는 컨텐츠를 초반에 좀 많이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브랜드를 시작하는데 저는 컨텐츠는 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핵심은 컨텐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보통 판매는 요즘에 어디서 많이 진행이 되세요? 와디즈가 끝난 이후에. 저는 일단 3월부터네요. 그래서 네이버랑 쿠팡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네이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브랜딩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쿠팡이 브랜드고 근데 거기는 정말 엄청 큰 시장이 뭔가 브랜드가 하나 막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시장이라서 엄청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의 거래량이 엄청 많은 곳. 근데 네이버는 백화점, 마트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곳이 입점하는 그런 곳이라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브랜딩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안에서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에 저는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와디즈에서 하신 것은 펀딩이 성공적이었는데 달성률이 몇 프로 정도신 거죠? 저는 아마 2100% 정도 1100%? 그 정도로 했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랑 뭐 이런 건 아니시죠? 그것도 맞아요. 그래도 벌었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 선정산을 해주거든요, 와디즈는. 그러면 그 온 돈으로 제가 이제 업체한테, 제조사한테 입금을 하죠. 아, 그래도 만들어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초기 금액 조금 입금하고 나중에 잔금을 입금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전까지는 진짜 손도 까딱 안 하고 제조를 안 한 건가요? 제조를 먼저 맡겨두고 저를 도와주시는 대표님께서 이제 거래를 좀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건 좀 제가 도움을 받았죠. 그래도 이제 수중에 그 발주 금액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와디즈로 성과를 내서 선입금이 되면 그때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오케이 흔쾌히 해주셔서 이게 선정산 받은 금액으로 이제 입금을 했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와디즈로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 그래, 뭐, 결혼했으니까. 그쵸. 언제 하셨어요? 제가 작년 2월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작년 2월에 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구매 대행만 하다가 또 취업도 다시 하고 그리고 브랜딩까지 한 거는 결혼이 제일 크네. 결혼이 좀 이제 좀 영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더 사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7월 말에 이제 아빠가 되거든요. 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 시국에 또 이렇게. 네, 그럼 뭐 전쟁통에도 아이는 태어납니다. 내가 볼 때 이벤트 많이 했어. 그럼요, 엄청 많이 했죠. 야, 이 어려운 시국에 또, 네, 열심히 그래서 더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얼마 전에 와디즈 펀딩에 성공한 친구 하나 있었었는데, 와디즈에서 성공하려면 좀 뭔가 소구점이 되게 많아야 되는 것 같던데, 그 대표님 생각할 때는 또 어떤 상품들이 좀 통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해보시니까? 조금은 그래도 신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상세 페이지에서 풀어내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겠지만 좀 어느 정도 신박한 아이템? 그런 거면 와디즈에서 좀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상세 페이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디즈는. 아무래도 펀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를 되게 오래 보시고 또 나를 이렇게 한번 설득시켜봐 이렇게 생각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상세 페이지를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컨텐츠를 좀 이렇게 안에서 흐름을 잘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근데 또 와디즈 상패는 그냥 상패랑 다를 텐데. 맞아요. 진짜 뒤지게 빡셌을 텐데. 이거 와디즈는 좀 워낙 또 결이 다르니까 이거는 제가 외주를 맡겼습니다. 그것도 한 4, 500 하지 않나? 저는 200 정도? 200 네, 정도? 맞아요. 그 정도. 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와디즈 상패는 50m. 진짜 길어요. 정말 길어요. 이거를 얘 50m. 써내려가는 거 진짜. 진짜 많아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예방주사 잘 맞았어요. 네, 그래도 시작하기 한번 전에. 확인을 해보고 시장이 있구나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죠. 와디즈에서도 소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PD가? 아니면 걔네들이 그냥 직접 만들어주나요? 본인이 만들어서 넘기잖아요. 제가 그쵸? 만들어서 넘겼죠. 네. 그 소재도 만들었다고 하시면 뭐 인스타그램 광고나 이런 것도 하셨나 봐요? 인스타 계정을 이제 만들었고 흔히 하는 메타도 좀 돌리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네이버 쪽이 조금 더 많게 되려면 외부 유입도 많이 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 유입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브랜딩 제품, 그러니까 설명할 게 많은 제품들, 소구점이 많은 제품들, 고객이 딱 키워드만으로는 절대 와닿지 않는 그런 상품들, 그런 것들은 사실 마케팅을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이제 판매를 쭉 했을 때 와디즈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필드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네이버에 제가 아까 집중하고 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것도 많이 해봤어요. 무슨 이제 뭐 맘카페 마케팅, 뭐 바이럴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했는데 저는 맘카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들어갈 그 카테고리와 관련된 카페를 좀 집중을 했어요.
거기를 공략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환자들이 있는 데인가? 네, 뭐 그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서 처음에 글도 포스팅해보고 댓글도 달아보고. 근데 걔네들이 귀신같이 할 텐데. 귀신같이 아는데 이제 초반에는 저는 댓글로 하니까 아직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번 그런 댓글은 치지 않고 뭐 뻘글들에 대한 그런 뭐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뭐 저는 뭐 먹었어요,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다가 뭐 글도 가끔씩 쓰고. 초반에는 꿀팁을 올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환자라고 하셨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환자들이 혹할 만한 그런 어떤 관리 방법, 관리 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쫙 글을 적어요. 뭐 이제 챗GPT도 많이 쓰니까 쉽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요. 거기에다가 저희 제품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글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신기하게. 맞아, 그런 글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요, 운영자는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 온꿈사 카페 운영하잖아요. 그래도 회원수가 6만 5천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오다가 다 아시겠죠 뭐. 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활발하지? 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포석이구나. 그래, 넌 내가 유심히 보겠어. 다 아시는구나. 다 보여요. 그럼요. 운영자들은 다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싸리 그냥 그 플랫폼에다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안을 먼저. 네. 그게 되게 좋아요, 오히려. 사실 비즈니스란 게 그렇잖아요. 나만 이익이 있으면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쵸, 같이. 네.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톡 까놓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오늘 이후에 제안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물론 뭐 콜드콜이나 뭐 까일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정말 제품이 좋고 우리 고객들 너무 필요하겠다. 체험 한번 해보시라고 보내드리고 괜찮으면 한번 해보자라는 딜을 해보면 그 사람 손해는 아니잖아요. 물건 팔리면 좋은 거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알게 된 좀 뭔가 차별화 전략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요즘 또 쇼폼이 계속 대세잖아요. 엄청 대세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 쇼츠 같은 거 등록하는 게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저는 하나 올려봤는데 그 쇼츠를 통해서 제품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영상 플랫폼이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뭐 틱톡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래서 저는 관련 카테고리의 이제 인플루언서한테 저는 직접 메일도 보내고 DM도 보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소극적이어서 안 하시는 대표님들 계신데 돈도 안 들죠. 그냥 한번 계속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안서 쓰는 게 어렵다? AI 많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뭐 DM을 쓰시든 메일을 쓰시든 내 제품 하나 보내주면서 뭐 릴스나 쇼츠 한번 만들어 달라. 저는 이제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시도는 저는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쇼폼과 릴스 시장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들한테 제안하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데이터를 하나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OTT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엄청 많잖아요. 그거랑 유튜브랑 3년 전에랑 지금이랑 했을 때 전체 시장은 커졌어요. 커졌는데 나머지는 다 보합인데 유튜브만 확 오른 거예요. 네, 이제 유튜브는 무언가를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광고고 검색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기능과 성능을 좀 이야기하고 좀 이거 하면 BNF가 확실한 상품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쓰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쵸? 뭐 예방이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분명히 고객이 진짜 해봤는데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네. 그래서 좀 CS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구매 대행하면서 저는 CS에 대한 뭐 나름의 노하우가 좀 생겼었는데 일단 저는 전화를 웬만하면 받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고객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은 1인 사업자잖아요.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전화 하나로 이제 강성 고객을 예를 들어서 만나면은 마음도 너무 안 좋고 하루 루틴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문자 메시지나 뭐 네이버 톡톡 이렇게 텍스트로 문자로 저는 이제 고객분들을 많이 응대를 하고 있고요. 뭐 반품이나 취소, 환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제품을 믿고 구매를 해주셨는데 원치 않는 어떤 오작동이라든지 불량 때문에 손해를 보신 거잖아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좀 웬만하면은 다 환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드리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매 대행과 브랜딩 둘 다 이제 해본 셀러로서 나에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있다면 그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 주시고 이유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구매 대행은 제가 뭐 4년, 5년 차 지금 접어들고 있고 브랜딩은 이제 뭐 1년도 안 돼서 뭐가 더 저한테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다닐 때도 그랬는데 제품군, SKU라 하죠.
그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확고한 뭐 가치라든지 확고한 지식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는 걸 좋아해서 브랜딩이 조금 더 많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4, 5년 차고 그러면 이제 브랜딩을 했었던 거는 이제 3에서 4년 차쯤에 넘어가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때가 적절한 타이밍이었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빨리 갈 걸 뭐 이런 생각 드세요? 그냥 저는 빨리 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왜냐면은 그때 조금 망설임이 있었어요. 시간 지나고 좀 더 내공 쌓고 가보자 이랬는데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시작도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죠. 지금으로서는 조금 저 빨리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정말 쪼개 쓰고 있어요, 시간을. 아무래도 이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아내를 또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6시에서 6시 반에 동일하게 출근 전에 좀 업무를 좀 보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나서 퇴근을 하겠죠? 퇴근을 하면 저는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집에 와서 밥 먹고 빨래 개면서 이제 아내랑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일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한두 시? 그때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네, 대한민국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다가올 미래에 대해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필연적으로 육아휴직을 쓰실 겁니다. 육아휴직을 쓰면은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를 하셔야 돼요. 아이고. 왜냐면 이제 한 명이 태어났고 한 명은 또 이제 아이를 케어하시니까 두 분 다 이제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럼 체감상 3배의 책임감이 더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목표나 비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공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사업을 시작으로 작지만 저의 회사와 그리고 저희 팀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게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표였고 이제 뭐 5년차 접어드는 시점에서 한 번쯤 새로운 시작점 위에 서야 되겠다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할 거고 투트랙님의 조언을 잘 들어서 좀 더 건실하고 좀 더 무너지지 않는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달라요. 이제 아셨잖아요, 제가. 네. 자, 온라인 부업과 그리고 직장 퇴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동료분들이랑 같이 밥 먹고 뭐 커피 한잔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지, 뭐 퇴사하고 내 거 해야지, 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진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 많이 하지 마시고 뭐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50% 된다 그러면은 일단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를 100에 가깝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뭔가 정하고 해볼까 하지 마시고 해보자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트리거가 돼서 부업이든 본인이 생각했던 일들 좀 다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자,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초반에 유튜브를 통해서 투트랙님을 알게 됐는데 정말 사람 일 모르네요. 제가 이 채널에 나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 감회가 새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지난 4, 5년간 짧지만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또 다 잡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영광이죠. 되게 젊은 사업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나중에 1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이 선택 하나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이 부업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뭐 퇴사를 고민하시고 온라인 사업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짜잔!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